다 괜찮아. 딱 쟤만 빼고. 그 쟤가 추추 미나가 맞았네요. 불길한 예감은 어쩜 그리도 딱 들어맞는지. 석형맘은 바람핀 남편과 갑자기 세상을 떠난 딸 때문에 보살펴야 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며느리 못살게 군 과거가 드러날 때부터 비호감이더니 립스틱 짙게 바르다 미나가 좀 부딪혔다고 꼰대력 만렙을 제대로 보여줘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현실에 저런 예비 시어머니가 있다면 사랑이고 뭐고 미나야 도망쳐 라고 했을 텐데요. 근데 다시 보니까 미나와 곰탱이 석형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추미나도 석형맘 앞에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죠. 할머니 저 아세요? 라고 할 땐 개사이다. 왜 반말을 하실까요? 라고 덧붙일 땐 노소불문 팩트 장렬. 사과하면서도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미나 같은 며느리가 오히려 조용의 여사 같은 셔니를 잘 조련할 수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엄마 때문에 석형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머니에게 고통을 받을지언정 상처받지 않는 미나를 석형이가 목격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그런 시어머니를 지혜롭게 조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미나에게 홀딱 넘어가지 않을까요? 화장실 씬에서 정로서 여사가 조용해 여사님 좀 조용히 삽시다 라며 한 소리 하니까 나는 언니가 하라면 또 그렇게 하잖아 라며 바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걸 보면 절대 꼰대가를 쏜 조용해 여사가 한 번 꼬리 내리면 상대를 완전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민하와 몇 번의 해프닝을 거치면서 진국인 민하를 재발견하게 되고 어느덧 민하가 하는 말이라면 믿고 따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달라질 것 같지 않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된 석형은 그제서야 홀가분해지면서 미나와의 사랑을 꿈꾸게 되겠죠.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석형은 이미 추추에게 반은 넘어왔습니다. 엄마가 밥 2번 먹으라고 해서 2번 먹은 게 아니라 추추가 밥 먹자니까 밥 2번 먹은 거 맞죠? 세상에서 추미나가 제일 웃기다고 했던 홍도의 말처럼 그렇게 웃겨주는 미나에게 점점 동화되는 석형. 그런 석형에게 마지막 딱 한 번 미나의 아껴둔 고백을 듣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죠. 잠깐. 갑자기 인턴 홍도가 미나에게 왜 제일 웃기다고 했을까요?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 미나에게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죠? 추미나가 사실 연하랑 잘 사귀었잖아요. 양석형 긴장해라. 그나저나 석형 마음을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왕언니 정로사 여사가 좀 불안합니다. 불알 친구 주종수가 자주 깜빡깜빡하는 친구를 위로차 자주 만나고 또 별거 아니라고 해주지만 정로사 여사가 건망증이 심해지고 걷는 것도 총총 걸음에 급기야 매일 누르던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게 되죠. 그냥 나온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송화가 있는 NS에 치매 검사나 퇴행성 검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정로사 여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예고편이 잘 들어맞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요. 주종수가 갑자기 차를 돌려서 양평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정원이도 엄마에 대해서 몰랐다며 자책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씩씩하던 정로사 여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근데 정원은 엄마 정로사 여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 하려고 성당 앞에서 겨울이를 기다리던 날 갑자기 집에 내려가 버린 겨울이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겨울이가 전화를 받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내려가는데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다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이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환자를 보면 앞뒤 안 재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집안 사정이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걸어온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겨울이 엄마가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당해오다가 일이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원이나 겨울이 사랑하기도 바쁜데 양가 어머니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 둘 사이가 걱정거리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되네요. 근데 송화가 괴로워하는 모습도 심상치 않습니다. 검사 받으러 온 정로사 여사의 검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 건강 염려증에 빠진 엄마를 귀찮게 생각했던 송화가
진짜 엄마에게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걱정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마흔 즈음에 있는 자식들이라면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에 대해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의사인 이들이 오히려 가족 건강을 돌보는데 더 소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될 것 같네요. 율제병원 핵인싸 익주는 드디어 우주의 소원대로 캠핑 덕후 송화와 캠핑을 하죠. 캠핑장은 연인산. 이름만 들어도 무흐흐한데요. 해는 지고 이야기는 무르익고 술도 걸쳤겠다. 좀 진도를 뺄 만한데 송화의 식욕과 수면보다도 못한 익준의 존재감만 확인했네요. 잠이 쏟아진다고 바로 들어가 버리는 송화를 바라보는 익준이의 그 표정. 그리고 쌓여져가는 맥주캔. 아, 텐트가 왜 2개냐고요. 사실 익준이보다 더 짠했던 사람은 바로 준환. 과자와 퍽퍽한 빵으로 연명하는 준환이가 외로워 보이고 너무 안쓰러웠는데요. 아니, 빵 먹고 목에 메어서 사이다 마시다 바닥에 흘리는데 사이다 신에서 왜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지. 차라리 도제학과의 커플신이 러블리해서 그 둘을 자주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제학을 연기하는 정문성 배우가 정경호보다도 형인데 어쩜 그리 귀여우신가요? 준환에게 저 교수님 사랑하나 봐요 라고 고백하는 게 장난인 줄 알면서도 왜 설레는 거죠? 7회 마지막에 익준의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전해져 오는 익순이의 음성에 몸둘 바를 모르는 준환도 그렇고 모르는 척하는 익준이도 그렇고 이들의 관계는 계속 이렇게 어정쩡해지게 둘 건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약이긴 한데 벌써 1년이 흘러도 어색한 이들. 그럴 거면 빨리 준환과 익순이를 다시 만나게 해줄 어떤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0년지기 찐친 바이브, 그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케미 스토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지금까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윤작자였습니다.